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2초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시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총선 입지자들의 공천 경쟁도 이제 본격화될 것 같고요. 활동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남 동부권에 출마 예정인 이정현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명함을 받았는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요? 지금 지방이 많이 소멸돼 가고 있잖아요. 네. 수도권 집중과 쏠림이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자치의 분권 이 부분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을 상당히 많이 하루 일정 중에서도 지역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예, 이제 서울 종합청사에서 일을 볼 때도 있고 네. 또 세종시에 있는 그쪽에 저희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서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네. 사실상 정권이 교체됐지만은 뭐 한 30여 년 동안 군의원 한 명 제대로 없었었고 또 35년 동안 국회의원 한 명 제대로 없다 보니까 비록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이런 명함을 갖고라도 제가 광주 전남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신안, 목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완도, 진도, 여수, 광양까지 광주 전남 일들을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중앙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창구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일단 내년 총선 얘기로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에 지금 각별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 고정 출연하고 있는 이제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정현 전 의원께서는 어디로 출마하실까? 네. 이렇게 제가 천하람 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 네. 직접 모셔서 물어봐 주세요. 자기도 모르겠다고. 당연히 모르죠. 내 속에 안 돌아와 봤으니 알겠습니다. 혹자는 혹시 이제 여기가 이제 선거구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경선을 할 수도 있지 않냐? 네. 뭐 이렇게 내다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제 그 곡성 출신이기 때문에 현재 지역구로는 곡성구의 광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너무 뭐 형언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입었던 순천 시민들에게도 보답을 더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러나 또 제가 정말 광주 서구을에서 3번을 낙선을 했는데 네. 서구을에서 2번, 광산에서 1번, 광주에서 내가 3번을 낙선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호남이 좀 이렇게 다양성을 갖춰가지고 다른 당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줄곧 나왔지 않습니까? 네. 12월 달까지는 저는 이제 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그 천하람에 대해서는 제가 천하람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천하람 자체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잘 알다시피 뭐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뉴질랜드나 뭐 폴란드나 이런 데 봐보면요. 거의 뭐 30대 장관들은 수두룩하고 결혼도 안 한 30대 수상들도 나와가지고 아주 나라를 잘 이끌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30대, 40대 초반에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천하람 같이 저렇게 대구 출신이 용감하게 지역구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와서 저렇게 어려운 데 와서 뛰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선배들이 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키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만 말할게요. 출연하면 제가 말해드려야 되겠네요. 일단 곡성 광양, 곡성이 이제 고향이시니까. 그렇죠. 곡성 광양 쪽에서는 이정현 전 의원의 그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들으셨어요? 소문이 났네요. 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저는 지금 어떤 지역구를 의식하지 않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나주 시청 공무원들을 만나서 나주에 초강력 레이저 센터 유치에 대해서 적극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어제는 고흥 군수하고 장시간 한 서너 번 통화를 연달아서 하면서 고흥의 ADD 그 국방연구소를 유치를 해가지고 군사용 드론에 대한 연구 개발, 인증, 실험
생산까지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네. 완도 군수님하고는 완도를 치유의 섬, 치유의 땅, 완도의 바다가 한 90%가 맥반석으로 돼 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건강에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국가 예산을 유치를 해서 치유의 섬으로 여기를 한번 키워볼까, 치유의 땅으로 키워볼까. 또 해남 군수하고 만나가지고는 그 한 632만 평에 해당되는 구성지구에 지금 기업도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것처럼 막 뛰고 돼 있습니다. 광산구청장 만나가지고 또 구청장님께 어쨌든 광주에 현재 있는 자동차 공장 한 여기서 42만 대, 50만 대 생산하는데 80만 대, 100만 대를 생산하면 뭐 부속품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늘 텐데 지금 이번에 그 유치했었던 국가산단에 이 현대를 어떤 식으로 그쪽으로 좀 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뛰댕기다 보니까 제가 동구에 뭐 전남 동부 쪽에 또는 순천에 광양에 여기에 선거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 할 틈새도 없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민들이 야 이정현이 같은 놈 한 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18명 광주 전남 18명 국회의원 중에 이정현이 같은 놈 하나는 있어갖고 좀 그래도 한쪽에 심부름 시킬 사람 내세워야 돼.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안 나와도 좋고 저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네. 지금의 선거 이력을 보면 광주 서구 을은 또 이정현 전 의원의 약간의 애증의 곳입니다. 2012년도에 낙선 2위로 했는데 그때 득표를 39.70%를 했습니다. 상당히 아쉽게 그리고 또 그곳에서 많이 공을 들이셨고 정치 활동도 많이 하셨었는데 광주 서구을도 마음속에 12월에는 있을 수 있습니까? 광주 말이 39.7% 이제 거의 그 40%의 시민들이 성원을 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떠나서 또 광주에 또 이렇게 다른 당 사람이 하나 차지하고 앉아서 광주 전남 전체의 심부름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구에서 1.03% 720표 1000표도 아닌 표로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면서 정말 심부름을 많이 했더니 39.7%를 주더라고요. 저는 광주 사람들이 진보다, 광주 사람들이 민주당이다, 광주 사람들이 좌파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더라.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고 좀 일할 만한 사람이 나서면 국민의힘 사람도 정말 가리지 않고 찍어준다고 하는 걸 저는 제가 그 39.7%를 얻었을 때 확신을 했어요. 네.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을 공천을 하고 한번 너희들이 한번 경쟁을 해봤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솔솔 나오는 얘기는 검사 공천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천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당대표는 그럴 일 절대 없을 거다 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많이 믿지는 않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들이란 사람들이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고 국가 일을 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인물 아닙니까? 저는 검사들도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검사만 인물입니까? 박사도 인물이고 의사도 인물이고 약사도 인물이고 그런 인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니까 틀림없이 검사를 많이 할 거다. 그러면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남북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쪽 분야 사람들을 많이 쓰게 돼 있거든요. 군인들이 집권했을 때는 또 군인들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많이 안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많이 써야 된다. 이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또 어느 특정 분야를 그렇게 많이 공천을 한다고 하는 건 국회라는 건 국민 전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 분야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재밌는 거 아세요? 전남 동부권에 여수, 순천, 광양이 있잖아요. 네. 여수 국회의원 두 분이 검사 출신입니다. 순천 그 국회의원이 검사 출신입니다. 네. 광양 국회의원이 변호사 출신입니다. 순천 시장이 검사 출신이고 네. 또 여수 시장이 저 변호사 출신이에요. 네. 7명 중에 6명이 변호사 출신들이에요. 네. 꼭 그것이 반드시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몰려 있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광양제철이라든가 저기 뭡니까 지금 여수 산단에 석유화학 대변도 해야 되고 2차 전지 대변도 해야 되고 근데 검사 출신들이 그 종류 잘 모르잖아요. 네. 다양하게 섞여 있으면 좋을 텐데 네. 7명 중에 6명을 갖다가 전부 다 변호사 출신 앉혀놓고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민주당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무소속도 있으니까. 네. 근데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도 그러면 안 된다. 당연하죠.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로 정치인들이 컴백을 하면서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역할을 좀 해보고 나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컴백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하는데 이정현 전 의원은 올드보이십니까? 지금 귀환하려고 하시는 지금 질문 시작하자마자부터 제가 찔려가지고 어떻게 답변할까 고민했습니다. 네. 제가 올해 66이고 내년이면 67입니다. 저 예. 완전히 올드보이 확실하게 네. 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유엔에 198개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만 있는 국민 구성이 있어요. 저같이 58년생 이상들은 태어났을 때게 후진국이었어요, 나라가. 근데 내 후배들부터 시작해서 한 40대까지는 태어나서 보니까 중진국, 40세 이하는 태어나서 보니까 선진국이에요. 그러면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 중진국에서 태어난 사람,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나라에 노인네들만 국가 지도자가 돼 가지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형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젊은 사람들만 해갖고 되겠습니까? 저는 두루두루 섞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는 과연 꼰대냐? 아니면 나는 과연 그야말로 나이가 먹었으니 원로 노릇을 해야 되는 점잖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네.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저는 원로가 되고 싶고요. 네. 근데 이거 하나 아세요? 광주 국회의원 8명이죠. 네. 8명 중에서 7명이 초선입니다. 네. 전남 국회의원 10명 중에 6명이 초선입니다. 광주 국회의원 최다선 의원이 보궐선거로 됐으니까 1.5선. 네. 전남 국회의원 최다선 의원이 보궐선거로 된 2.5선. 네. 광주 전남 정치가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초선들이 판을 치고 초재선 의원들이 주가 이루는 이런 정치가 됐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는 한화갑이라든가 뭐 김목도라든가 박광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박주선이나 김동철이나 장병환 이런 사람들 쟁쟁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때는 진짜 지역의 일들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국회 되게 선수 따지거든요. 이렇게 물갈이 무조건 초선 해가지고 나이 먹었다고 그래서 원로라고 해서 아니면은 또 다선 의원이라 해서 무조건 밀어내고 바깥 치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발 좀 광주 전남의 이 많은 현안들 도대체 16년째 저렇게 공항을 만들어 놓고도 이사도 못 가는 이런 타협도 못하는 이런 정치가 계속 된다고 하고 아무도 손도 못 대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정치를 계속하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지방자치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른 정권 탓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 아니면 정치 세대의 어떤 세대 교체라고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정이 아까처럼 어느 정도여야지 그렇게 8명 중에서 7명이 초선으로 다 갈아치우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당 중진 하나가 당지가 하나 제대로 맡고 국회지가 하나 맡은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도 다 떨어져 가지고 결국에 가서 지명직으로 해갖고 한 명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광주 전남의 정치가 자꾸 자라집니다. 전라도 말로 자라진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 목소리를 못 냅니다. 내가 어제 그 부산에 가서 축사를 하고 왔는데요. 네.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울산시장이 모여가지고 거기는 부울경 시장 도지사들이 모여가지고 정책협의회하고 경제동맹선언을 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지금 광주 전남 전북은 고사하고 광주 전남도 시장 도지사들이 작은 건 하나 갖고도 계속 신경전 벌이고 뭉치지 못하잖아요. 손해는 누굽니까? 지역 주민들입니다. 정치인들 위하려고 지금 이렇게 그 국가 예산 주고 그런 자리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 MBC하고 지역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거 뭐 민주당 중심의 어떤 그 조사이긴 했습니다만 현역 국회의원을 또 교체해야 된다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줬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말하자면 아까 초선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4년 동안 했으면 저런 말 안 나오고 아예 100% 저기 뭐냐 전부 다 아까 8명 전체를 다 바꾸자는 소리도 나올 수도 있고 할 텐데 초선 의원들로 예를 들어 한 20%, 30%, 40%도 좋아. 그런데 저렇게 그 8명 중에 7명이 초선 의원이다고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시민들 스스로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걸 또 갈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까처럼 그런 간 사람들 중에 이정현이 같이 3선 같은 사람이 4선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좀 섞어서 좀 해야지. 참 새 얼굴로 새 얼굴 갈면요. 네. 그 다음번에 또 그런 얘기 또 나옵니다. 3선 4선이 일을 꼭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잘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를테면요. 네.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죠. 만약의 경우에 정말 예를 이정현을 들어서 미안합니다. 이정현이가 내년에 만약에 광주 전남에도 되면 4선이거든요. 네. 근데 국회는 초선, 재선, 3선은 선수를 따지는데 4선 이상은 중진이다 그래가지고요. 뭐든지 다 맡깁니다. 국회의장인들 못하겠습니까? 뭐 또다시 당대표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분들 위주로 언론에 나오게 되고 그분들 위주로 당정회의를 하게 되고 그분들 위주로 대통령을 만나고 이렇게 할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네. 당연히 지역의 현안들을 많이 챙기게 돼 있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이건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IAEA의 결과 보고서를 존중하고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남해안, 서해안 다 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 지금 삼중수에 대해서 1분도 설명 못합니다. 네.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모릅니다. 이렇게 모를 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치인들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과학자들입니다. 절대로 어떤 정치인도 과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과학으로 검증된 사안을 갖다가 정치인들이 말로써 왜곡을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 태평양에 우리만 있습니까? 태평양 국가에 지금 호주도 있고 뉴질랜드, 인도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IAEA라고 하는 세계 공인된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그런 전문기구에 11명의 세계 각국에서 온 최고의 전문가들이 문제없다. 라고 검증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과학자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말하자면 우리 연안에서 어업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앞으로 생선을 갖고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해 갖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치인들의 공포로 이 사람들의 생업이 다 파괴가 돼버릴까 싶어서 그런 안심 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가지고 공포를 스럽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사업이 어렵게 되고 하는 그게 더 두렵습니다. 저는 네. 일단 과학에 맡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AEA의 그런 결과 보고서를 그렇게 믿고 있으면 인접국가 특히 한국이나 중국에게 직접 그 물을 샘플로 보내서 너희들도 그러면 과학자들 국내 과학자들로 검증을 한번 해봐라.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저는 거예요? 100번 노래 지금요 대통령 말이 지금 저는 보도로 분명히 제가 읽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네. 투명하게 네. 아주 끝날 때 끝까지 검증을 같이 하는 검증을 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주권국가라서 당연히 그걸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한다 또 못하게 한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 물 채취해서 우리는 검증을 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공동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키는 일본이 잡고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세계 아까 IAEA는 일본 나라 것이 아니잖아요. 네. 세계 각국의 지금 과학자들이 다 보고 있지 일본만 자기들이 뭐 주고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일본만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다 움켜쥐고 하겠습니까? 세계 지금 과학자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시간이 짧았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현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